네, 지식산업센터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1, 2년 사이에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분양받고자 하는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한 개로 시작했지만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한테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있다. 이제 그분을 살펴보면은 아마 지식산업센터 여러 개를 소유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의 부동산 정책, 대출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만한 투자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로 시작을 해보는데 자금의 여유가 된다면 2개, 3개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홈택스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내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호실을 내가 2개, 3개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 호실을 분양받았을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한 개의 지식산업센터에 나는 여러 호실을 분양받았다. 분양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 칸보다는 이제 2칸, 3칸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상층 한 칸, 지하층 한 칸 이렇게 분양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지식산업센터에 여러 개 호실을 분양받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여러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제 호실을 분양받는 경우입니다. A라는 지식산업센터에서도 하나, B라는 지식산업센터에서도 하나, C라는 지식산업센터에서도 하나.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 분산 투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주요 지역들별로 이제 한 개 호실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저 한 개의 지식산업센터에 여러 호실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자유롭게 내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실별로 각각 사업자를 내도 됩니다. 내가 301호, 302호, 303호를 받았다. 혹은 301호, 501호, 701호를 받았다. 호실별로 사업자를 각각 낼 수 있습니다. 호실별로 사업자를 각각 내는 경우 번거롭긴 합니다. 301호에 대한 사업자 하나, 501호에 대한 사업자 하나, 701호에 대한 사업자 하나, 번거롭긴 합니다. 아마 301호 따로, 501호 따로, 701호 따로 임대를 놓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호실별로 사업자를 따로 두는 게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호실별로 사업자를 따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매매를 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합니다. 301호, 501호, 701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701호를 하나 처분한다. 그럼 이제 701호 매매 계약하고 나서 이제 처분이 된 거죠. 처분하고 나면은 바로 701호의 사업자만 폐업하면 됩니다. 나머지 사업자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호실이 붙어 있다. 301호, 302호, 303호다. 이렇게 해도 저는 되도록이면 따로따로 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팔고자 할 때 이걸 통으로 팔거나 아니면 통으로 임대를 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303호만 파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임대를 놓을 때도 각각 따로 놓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 팔게 되면 그 호실에 대해서만 이제 빼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일 처리하기는 호실별로 각각 두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실별로 각각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다, 나는 건물별로 워낙 호실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한 개 사업자로 묶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301호, 501호, 701호를 한 개 사업자로 다 묶으셔도 되고요. 301, 302, 303호도 다 한 개 호실로 묶으셔도 됩니다. 아마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을 경우에 이걸 통으로 계약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자를 다시 한번 변경해야 된다는 거, 어차피 똑같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전매나 매매 처리할 때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원하는 매수인 분들이 많습니다. 포괄양수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A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제 B라는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걸 그대로 승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원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이거죠. 서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는다. 그냥 딱 매매 대금으로만 처리하겠다. 포괄양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호실별로 따로 두시는 게 나중에 처리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건 포괄양수도 설명하는 편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 개의 지식산업센터에 여러 개의 호실을 분양받았다. 사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호실별로 각각 해도 되고 호실을 다 묶어서 한 번에 사업자를 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호실별로 각각 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되셨죠? 다음은 여러 개의 지식산업센터에 여러 개의 호실을 분양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호실별로 각각 내셔야 됩니다. 나는 임대사업을 좀 크게 할 거고 어쨌든 내 소유의 지식산업센터들이니까 하나의 사업자로 다 묶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한 개의 사업장에 하나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건물일 경우에는 이걸 묶어서 사업자를 낼 수는 없는 거죠. A라는 지식산업센터에 302로 따로, B라는 지식산업센터에 402로 따로, 뭐 C라는 지식산업센터에 405 따로, 뭐 이렇게 각각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지식산업센터에 호실이 2개고 B라는 지식산업센터에 호실이 3개다, 뭐 이럴 수 있죠. 이러한 경우 5개 호실을 묶기보다는 뭐 2개를 묶고 3개를 묶고 지식산업센터 건물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의 주된 사업장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분양받는 곳들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로 내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인의 이제 주된 사업장 아래에 이제 종된 사업장으로 하나하나 이제 각각 따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자 등록 내면서 업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분양을 다른 데서 받긴 했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물론 답은 해드립니다. 하지만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양했던 담당자를 많이 이용하세요. 많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추후에 내가 이걸 전매를 하든 뭐 임대를 하든 뭐 문의사항이 있을 때 그 담당자가 그 호실 그 현장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고 가장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는 그 분양 상담사랑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뭐 지식, 정보통신, 첨단산업 뭐 이런 업종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분양 받으실 때도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인하신 뒤에 이제 분양을 받으셔야 될 테고 사업자를 낼 때도 그 업종 중에서 사업자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시 일자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낼 때 보면은 업체명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고 뭐 주소 들어가고 뭐 업종 들어가고 뭐뭐뭐 들어가고 일반 과세로 선택하고 나면 사업 개시 일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시 일자는 뭐 대부분 뭐 준공일에 맞춰서 사업 개시 일자를 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 정해진 건 없고요. 뭐 오늘 날짜로 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니었던 내가 사업자를 내므로써 이제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 국민연금이나 뭐 의료보험 뭐 이런 거일 텐데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 냈다 그래서 이제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득이 잡히는 순간부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날짜로 사업자를 낸다 그래서 뭐 내가 납부해야 될 뭐가 있는 건 없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나중에 뭐 내가 사업을 영위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든 아니면 뭐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는 그때부터 국민연금이나 이제 의료보험 납부 의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개시 일자는 뭐 큰 의미 없으니까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고요. 보통은 건물이 준공되는 그 달 아니면 혹은 그 다음 달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면 뭐 사업자 등록하는 거 이제 더 이상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분양 담당했던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 2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 개의 호실을 분양받았을 경우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